안녕하세요. 위스키치는 여자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요, 2023년 10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미치녀가 직접 뽑은 사과 같은 위스키 베스트 3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썸네일에 사과가 나오기도 하고 사과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술이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컨텐츠 10월은 사과, 10월 20일은 월드 칼바도스 데이, 사과 증류주, 사과 브랜디 칼바도스입니다. 오랜만에 머리띠까지 했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백설공주. 칼바도스는 프랑스 북서쪽에 위치한 노르망디 지역에서 만드는 사과 브랜디입니다. 프랑스 하면 포도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이 노르망디 지역에서는 포도 재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과 과수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같은 프랑스 지역에서 만들기도 하고 같은 브랜디라는 장르에 속하는 이 프랑스 꼬냑과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꼬냑이랑은 향과 맛이 완전히 다른 술이죠. 최근에는 이런 향과 맛을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이 위스키가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꼬냑, 럼, 칼바도스까지 그 인기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도스를 종류별로 취급하고 있는 바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바에서 칼바도스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칼바도스도 와인이나 꼬냑처럼 종류와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생산지에 따라서는 칼바도스 동프롱테, 칼바도스 페이도지 이렇게 세 가지 AOC 규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냥 칼바도스는요, 노르망디 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사과 브랜디를 일컫고요. 규정이 가장 느슨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칼바도스 동프롱테는요, 당연히 이 칼바도스의 동프롱테 지역에서 만들어야겠죠. 세 번째, 칼바도스 페이도지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류 AOC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지정이 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페이도지 지역에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점 외에 반드시 단식 증류기에서 2회 증류할 것, 배는 꼭 30% 이하로만 사용해야 할 것 등등 가장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이 사과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오드르드 시드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미국 같은 데에서는 애플잭이라고 만들어지기도 하죠. 등급도 꼬냑과 비슷하게 VSO부터 XO 등등으로 이 숙성 연수에 따라서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최소 4년 이상 숙성된 원액들로만 만들어진다는 VSOP 두 가지를 비교 테이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칼바도스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 특유의 약간 좀 쿰쿰함은 아니고 특유의 향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며칠 정도는 좀 풀어주신 뒤에 마시면 각 브랜드의 캐릭터를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브랜디 모두 세 바트를 좀 오픈해야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미리 며칠 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사과야 사과야 어느 술이 가장 예쁘니? 자, 첫 번째 사과 브랜디 칼바도스 바로 불라 VSOP입니다. 700ml 40도 9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불라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AOC 칼바도스 페이도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었던 이 칼바도스 불라 가문이 만들고 있습니다. 불라 증류소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사과 플러스 이 페이도지의 협동연합에서 사과를 제공받아서 무려 120개 품종의 사과를 가지고 칼바도스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사과가 정말 많죠. 오늘 마셔볼 불라 VSOP는 최소 4년에서 10년 정도 숙성된 원액을 가지고 만든 칼바도스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마셔봐야겠죠? 색깔이 VSOP 정도 등급의 칼바도스 치고는 제 생각에는 색깔이 조금 진한 편인 것 같아요. 그 노란 황금빛이거든요. 되게 잘 익은 사과가 연상이 되는 색상입니다. 향부터 한번 맡아볼게요. 확실히 그 칼바도스 처음 오픈했을 때 나는 쿰쿰한 그런 느낌은 지금 다 사라진 상황이고요. 우선 당도가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는 확실하게 알코올의 영역을 떠나서 사과 주스 향이 나요, 실제로. 그리고 예전에 칼바도스 처음 마시기 전에는 뭐 아무리 사과로 만들었다고 해도 사과 냄새가 나겠어? 그래봤자 술인데 알코올로 만들어지는 건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과 캐릭터가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한 모금 물었을 때 새콤달콤 사과 맛? 그 산미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당도가 굉장히 묵직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뒤에는 되게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캐스크에서 오는 그 나무? 아니면은 바닐라? 이런 텍스처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피니쉬가 꽤 긴데요? 근데 확실히 위스키랑은 정말 또 다른 기분 좋음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칼바도스는 바로 크리스찬 드로엥의 VSOP입니다. 700ml, 40도, 10만 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크리스찬 드로엥은 사실 그냥 보면은 좀 가격이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한국에서도 가격 대비 오히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품질 좋은 그런 칼바도스이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들렸었거든요. 그만큼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래프트 디스틸러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예전부터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는요 카페 깔바라고 해서 커피랑 이 칼바도스를 함께 마시는 그런 전통 방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이런 전통 방식을 이 크리스찬 드로엥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티제스티프, 식후주로 즐길 수 있게끔 굉장히 홍보 또는 음용법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또 이 크리스찬 드로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또 빈티지 칼바도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빈 칼바도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칼바도스입니다. 제가 보기에 색상은 아까 블라 VSOP보다는 조금 밝은 빛인 것 같아요. 색깔이 조금 옅은 노랑빛인 것 같습니다. 지금 향만 맡았을 때는 블라보다는 좀 당도의 묵직함은 좀 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실제 사과 캐릭터 같은 느낌은 지금 크리스찬 드로엥에서 향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사과잼을 얇게 발라놓은 나무 껍데기? 당도가 있기는 한데 살짝 그 나무 껍질에서 느껴지는 향들도 올라와요. 이게 되게 신기한 향들이 좀 올라오는데 제가 사실 원래 생각했었던 칼바도스의 향은 이런 향인 것 같아요. 사과 주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어떤 술의 느낌이 있는 그런 칼바도스입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는 게 사과잼을 살짝 물에 탄 느낌. 그러니까 텍스처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사과잼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충분히 들어있어요. 뭐지? 뒤에 피니쉬가 블라가 조금 더 긴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좀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산뜻한 사과를 그냥 딱 한번 베어 물고 끝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사과술이라면 백설공주도 몇 번은 먹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두 가지 칼바도스에 대해서 비교 테이스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블라는 개인적으로 이 적당한 당도가 있기 때문에 칼바도스 하이볼을 즐겨 마시는 브랜드이고요. 크리스찬 드로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맛 표현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냥 그 사과 자체의 산뜻함 아니면 그렇게 달지 않은 그 사과 과자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다 보니까 칼바도스 자체의 풍미의 밸런스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크리스찬 드로엥 얘기할 때 커피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첨가된 제가 일부러 달지 않게 직접 만든 티라미수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실제로 자주 같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인 10월 20일인 금요일 월드 칼바도스 데이에 칼바도스 칵테일 그리고 잘 어울리는 티라미수까지 지금 준비를 많이 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꼭 매장에서 드실 필요는 없고요. 10월 21일 월드 칼바도스 데이인 만큼 사과 브랜디 칼바도스를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만든 티라미수 한 입. 칼바도스 한 입. 진짜 잘 어울린다. 대박인데?